제가 자퇴시킨 애들은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퇴하라고 제가 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성격상 왕따를 당하고, 자폐증이 있는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폐증 성향이 있는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요. 분명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본다든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데, 좀 불량기 있고 산만한 애들은 그걸 봐주질 못해요. 야, 너 왜 있다고 야 이러면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자기 일에 몰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몰입을 자꾸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상담한 애가 그런 애였어요. 얘는 그 공부도 전쟁사에 빠진 애입니다. 전쟁사와 관련된 책만 좋아하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한테 제가 충고를 했었죠. 어제 저번 시간에 그 삼성에 다닌다는 분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걔한테 했던 얘기가, 너는 3가지 분야에서 고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성의 시대에서는 한 가지 분야에서 고수가 되면은 생존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3가지 분야에서 고수가 됐을 때 그 교집합의 상태에서 시장이 니치 시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생물학하고 심리학하고 법학을 공부했다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인재들은 학위를 3개 정도를 따게 하는데, 제가 미국의 학비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산층하고 부유층에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유층 애들은요 대학을 다니고 또 다녀요. 비싼 학비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산층은 대학 한 번 보냈는데 왜 또 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그 한 가지 분야에서 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정말 자기가 독한 애가 아니면 3가지 분야에서 고수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퇴 요즘에 자퇴는 숙려 기간이 있더라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 어쨌건 3가지 분야의 고수가 되라고 얘기했고, 이 3가지 분야 중에서 어학은 예외입니다. 미래의 어학은 하나의 소통 수단일 뿐이지 능력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학은 고수하고 좀 다른데, 만약에 언어학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 분야의 고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토리텔링 능력이 더 중요하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통역을 잘하는 능력이, 지금은 돈을 버는데 미래에는 그게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수에 넣지 마라. 넣지 말고, 그거 말고 너가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는 거 말고 3가지 분야의 고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엘리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대기업에서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 말고 나머지 2가지를 미리 10년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그 은퇴 준비, 구조조정 준비를 정말 잘해요. 나머지 2 분야에 나는 어디에서 고수가 될 것인가를 독학으로 돈을 벌면서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교집합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기본이 3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의도와 작은 실천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의도는 뭐냐면요, 비전입니다. 작은 실천은 목표예요. 그래서 자, 큰 비전과 작은 목표입니다. 이거를 특히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거를 생각하고 교육을 들어가야 돼요. 자, 큰 비전은 도파민하고 연결이 됩니다. 꿈이 크지 않으면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큰 비전을 우리 아이들한테 갖게끔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단기적인 성공을 바라면 안 돼요. 이렇게 느긋하게 5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성공을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50년 후, 그죠? 5년 후 그러면요, 사람이 큰 비전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50년 후.
그때쯤이면 내가 한 1000조 정도는 뭐 한 그 정도의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그 포부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너 6년 후에 명문대가 딱 이래버리면 현실적으로 계산이 나와버립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에 이 정도 영어 실력하고 수학 실력가지고 명문대 가기 힘든데 이렇게 확 쫄아들어버립니다. 비전. 그래서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여유. 지금은 명문대 나온다고 성공할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큰 비전과 작은 목표를 분리해서 아이들의 그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고방식을. 작은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야, 너는 50년 후 언젠가는 그 큰 비전에 도달을 해. 걱정하지 마. 딱 믿고서 오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요, 이게, 뭐가 되냐면, 왜 세 가지 분야에서 고수가 되기가 쉽냐면, 우리 두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칼럼에서 최초로 붙였던, 분리했던. 뇌 가소성과 뇌 가속성이 있어요. 가속성. 가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두뇌의 그 정보 처리 능력, 집중력이 가속화됐을 때는 20배가 좋아집니다. 20배가. 이거 측정을 한 거예요. 아까 대뇌에서 5만 개 시냅스, 소뇌에서 100만 개 시냅스 그거랑 비슷하죠. 이게 운동을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뭔가 사고하는 것보다는 20배 효과가 있어요.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몰입 상태가 됐을 때는 아까 아드레날린 나왔을 때 화살을 잡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두뇌가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 20배면은, 물론 20배까지 속도를 늘리는 사람 참 드물긴 한데, 자, 5배라고 칩시다. 두뇌가 즐거운 몰입 상태에서만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비전과 작은 목표로 아이들을 길렀을 때 그 아이들은 즐거운 몰입 상태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뇌는 가속성으로 빠져들게 돼요. 즐거운 몰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두뇌가 정보를 해석하는 속도가 빠르고 장기 기억을 만드는 비율도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바벨 전략을 강조하는데, 바벨은 아령의 영어입니다. 주식 투자 용어예요, 이게. 리스크가 전혀 없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높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시대. 근데 이게 바벨 전략이 왜 교육에 내려와야 되냐면, 교육은 미래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바벨 전략을 씁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저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이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산을 유지하는 어떤 땅, 뭐 이런데, 황금, 이런데 투자를 하고, 일부 돈은 완전히 하이리스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박을 원하는 거죠. 한 50배 막 이런 거. 어차피 금리는 없으니까 돈은 남아 돌고.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바벨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에서 바로 이 큰 비전과 작은 목표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비전은 아이들이 크게 갖게 하고, 대신 단기적인 성공을 바라면 절대 아이들은 비전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대를 가도 좋고 대학을 못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큰 비전만큼은 지속적으로 갖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도파민이 유지가 되고, 도파민이 유지가 돼야만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 기회. 도파민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 기회는 오지 않아요. 자, 작은 목표를 갖게 되면은 도파민이 있는 상태에서 몰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몰입으로 들어가면서 뭔가에 빠지게 되죠. 이걸 이제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커넥팅 다트라고 그래서 점이 언젠가는 연결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버드였나? 리드 대학을 6개월 다니고 중퇴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중퇴하고 했던 게 뭐였냐면 서예 공부를 합니다. 서예 공부. 그 칼리그래프라고. 지금 유명하죠, 칼리그래피. 그래서 글씨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리드 대학을 그만두고 그 디자인 분야, 디자인 그런 대학 가서 청강을 하는 거, 청강. 돈 안 내고 배우는 거. 글씨체 디자인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글씨체를 연구하는 것이 애플의 맥킨토시를 만드는 거하고 연결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뭐냐면 커넥팅 다트의 시대예요. 자기가 현재 몰입하는 것이, 몰입이라는 것이 바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뭔가에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게임 말고 이거 게임만은 예외입니다. 진짜로 운동도 괜찮고 춤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전자오락은 왜 전자오락은 안 되냐면 100만 개의 손해를 놀리기 때문에 도파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몸을 안 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손해를 쓰지 않잖아요. 두뇌는 더 멍청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휴대폰 게임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가속성 작은 실천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 큰 비전을 가진 상태에서 도파민이 풍부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몰입 상태로 이 작은 실천을 하는데 이 작은 실천이 굉장히 가속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거기서 고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25세 이전에 하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25세 이전에, 20세 이전에 명문대를 우리 애가 천재라면 괜찮은데 천재도 아닌데 평균 성적을 올려가지고 명문대를 보내겠다는 목표를 삼게 되면은 이 바벨 전략의 위배가 돼버립니다. 경쟁력이 아무래도 없다. 우리 애가 지금 대원외고하고 과학고하고 특목고에 가서 상위 5%에 못 들겠다. 만약에. 그럼 바벨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가속성을 느끼면서 몰입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아마도 25세 이전에 뭔가 하나의 고수가 될 것이고요. 자, 두뇌는 이게 있습니다. 이 두뇌 연구가들이 뭔가 하나의 고수가 됐던 두뇌는 다른 것에서도 고수가 되기 쉽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25세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고수가 되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도 고수가 되지 못합니다. 두뇌가 패턴화돼 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저거 좀 설명할게요.